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리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민주당의 민주화 유공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은 날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왜 제3국의 시선으로 6.25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6.25 날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호국 영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6.25는 이미 1994년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받은 기밀 문서를 통해 북한의 준비된 남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없앴고 2019년 현충일 주념사에서는 6.25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미워하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6.25 기념식에서는 봉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27시간 동안이나 대기시키며 소품 취급을 하였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법을 추진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활동한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준비, 즉 남빈전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즉 산호맹까지 국가 유공자급 예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6.25 참전 용사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최근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예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몸바쳐 수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불을 겨눈 것이 누구였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대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역시 또 국민을 속이고 또 갈라치기 하는 이런 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자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시킨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파도가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모습은 불체포 특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고 이 제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방탄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은 이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변함없이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해온 민주당, 불체포 특권 문제만이라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4일 우리 당 김혜지 의원은 모두가 주목하는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을 정도로 울림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김혜지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설에서의 학대, 염전 축사 등 지역사회에서의 노동력 착취 등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2021년 112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 범죄 피고인 중 약 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정도로 그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복지법만으로는 장애인 학대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혜지 의원 등 여야 의원 51인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한 보조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14일 김혜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이제는 국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호응과 동참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가마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부 방송 광고 규모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 기준이 모호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영 방송인 KBS, MBC의 퍼주기에 상당히 의심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의 방송 광고 규모는 2018년에 2,08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3,052억으로 5년 사이에 한 1,0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정부의 방송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광고에 대한 현행법 제6조 1항을 보면은 정부 광고의 홍보 매체를 선정하는 데는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 계획,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목적이나 타깃이나 내용, 예산, 비용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것은 주관적이고 시청률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력 평가 기준은 광고주인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주묵구구식 방송 광고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KBS와 MBN을 비교해 놨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MBN과 KBS를 비교해 보면은 문 정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 평균입니다. 5년을 평균해 보니까 시청률 차이는 제일 밑에 2.7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률 차이는 2.7배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광고액 매출은 8.6배, 3배 이상 넘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상파, 종편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작년 기준으로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총가입자가 3,600만, 그러니까 종편 관련 거기에 3,600만 명이 반해 수상기 등록, KBS 수상기 등록 대수는 2,60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편과 보도 채널 등의 국민 접근성이 지상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와 광고 배분의 차별은 불합리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사이에서도 배분의 불합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는 KBS, MBC, SBS, JTBC, MBN, 채널A, TV조선까지 싹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중에 SBS와 지상파 사이 차이를 비교하겠습니다. SBS는 이미 전국 방송입니다. KBS와 MBC와 국민접근서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청률은 지금은 SBS가 더 높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그런데 MBC, KBS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MBC는 시청률이 2017년 1.27% 평균 시청률입니다. 2021년 0.94%로 3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48억에서 2021년 384억으로 55% 급증했습니다. KBS도 시청률이 1.26%에서 0.9%로 30%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은 362억에서 553억으로 53% 급증했습니다. 반면 SBS 시청률은 이 KBS, MBC보다 높습니다. 1.6%에서 2017년 1.12%로 한 30% 했습니다만은 광고액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광고 선정에 고려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별다른 히트작도 없이 경력난을 꺾이면서 지지부진한 KBS, MBC를 생각하면 많은 히트작을 낸 SBS의 차별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 광고는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과 같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상파 종편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 광고가 KBS, MBC 등의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 매체는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정하고 또 내부에서 불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를 반영해서 각 정부기관과 문체부에서는 정부기관이 홍보 매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력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 광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방송 광고가 3천억,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가 3천억, 인쇄 신문 광고가 2,500억, 그 다음에 전광판 광고가 한 2천억, 나머지 광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탄도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다수의 위헌 소지가 지적되었음과 함께 전체 87개 조항 중 재발 방지 관련은 3개 조항에 불과하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그 법안의 명칭 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처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는 아시다시피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함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 그 상황의 대처와 구조활동 등에 있어서 많은 의혹과 괴담 등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할로윈으로 인한 다중 밀집 인파로 인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였음이 대규모 경찰 조사와 국회 진상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그 진상이 규명되었으며 현재는 검찰의 보강수사와 함께 당시 관련자들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17명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 3, 여당 3, 야당 3, 유가족 3인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 주도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가 예견될 정도로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대한 특검 요구, 감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동행명령과 불응시 처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사건의 기록 제출 요구권과 이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와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일반적인 범위를 넘었습니다. 희생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현장에 있었던 긴급 구조 참여자, 현장의 체류자들, 이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삼촌 이연 혈족까지를 피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심지어는 교육과 고용, 교육, 복지에까지 정부가 무한정으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조사와 수사를 무한정으로 반복해왔던 세월호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재난을 당락에만 악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려는 민주당,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안 위원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었고 또 선거에조차 악용되었던 세월호의 전철을 이태원 참사로 하여금 다시금 밟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